익산시 현재 상수원 현황, 그리고 익산시가 강력 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와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시민들이 좀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좀 물주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지 제가 좀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진안에 있는 용담댐에서 지하로 산을 쭉 뚫어가지고 한 21km 정도 완주 고산에 있는 정수장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고산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하고 있는 게 2015년도까지는 한 30%가 여기서 오는 거였고 한 35%, 65%가 우리 익산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차츰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4%의 수돗물을 여기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 익산은 완주 고산에 있는 경천저수지, 대하저수지, 동상저수지, 저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이 물을 가지고 완주 고산의 어우부라는 곳에서 이제 취수를 하는데 이렇게 쭉 저기 어우부부터 군산의 옥구저수지까지 가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101년 된 대간선수로이고 저는 이게 농업유산으로서 근대 역사 유산으로서 상당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쌀의 생산량이 일제 강점기 때 이 어우부를 만들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쌀의 생산량이 몇 배가 늘어나서 일제가 그 쌀을 잘 수탈해 갔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우부에서부터 옥구저수지까지 가는 한 70km 되는 이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수돗물이 오는데요. 아까 그 대하 그리고 경천, 동상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고산에 있는 어우부라는 곳에서 우리는 취수를 해가지고 이 물이 대간선수로라고 하는 아까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이 길을 따라서 28km 동안 쭉 흘러옵니다. 그 28km 정도 흘러온 물을 여러분들 그 어양 이편한 세상 중앙체육공원 바로 길 건너가면 이 신흥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100만 톤 정도 저희가 우리 시민들에게 한 10일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 원수를 여기다 계속 펌핑을 해서 취수를 해놓고 이 물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 이 물이 현재 우리에게 한 34% 정도 공급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팔고 있는 물이 한 64%,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자체 정수장 71년 된 지방 정수장에서 71년의 역사를 가지고 꾸준히 만들어 온 이 물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게 한 34, 5%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익산시가 전체 앞으로 전량을 우리 지방 정수장에서 수돗물 만드는 걸 폐쇄하고 앞으로는 공업용수만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수돗물 100%를 다 광역상수도로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만드는 물을 사 먹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28km 정도 어우부부터 우리 신흥 정수장 앞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그 대간선수로가 중간중간에 오염 위험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익산시에 되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오염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오염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원수 수질이 아주 떨어졌다거나 수돗물을 못 만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유입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마 매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받아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저기 아까 용담댐 물을 가지고 만드는 고산정수장 되게 원수 수질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수치에 따라서는 우리 신흥정수장 그 신흥저수지의 물이 수치가 더 좋은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원수의 수질이 지금까지 1급 2급수에서 전혀 어떤 문제 없이 지금까지 71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염 위험이 있다고 자꾸 익산시는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돗물을 만드는데 원수의 수질은 환경부에 이거 투명하게 다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가 실제 문제는 생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매일 2리터씩의 물을 섭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질 기준이 맞춰진 게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수를 해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수돗물을 그대로 섭취해도 우리 건강에는 사실 이상이 없는 정도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 수돗물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대간선수로에 대해 요즘 이야기하는 게 완주에 산업단지가 있고 완주에 산업단지가 3개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산업단지에 있는 그 비점 오염은 등에 비 오면 그냥 막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우리 대간선수로의 석탑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타대강, 뭐 한강, 낙동강, 우리나라 인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잖아요. 한강물 가지고 수돗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음용하고 있고 또 영남 지역은 낙동강 물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어서 음용하고 있고 이런데 그 수돗물의 원수로 쓰고 있는 사대강 유역에 706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오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들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 석탑천에 완주 산업단지에 그냥 빗물 같은 것들이 흘러내려와서 조금이라도 오염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비점 오염원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한다거나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의지가 있다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그 신흥정수장이 51년이 됐고요. 금강정수장이 71년이 됐습니다. 우리 수돗물을 만들고 있는 두 개의 정수장인데 정수 시설의 노후도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설을 개선하거나 다시 지으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 정수장은 폐쇄하고 강력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시가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까지 이한수 시장님 시절까지는 우리 정수장과 그 신흥저수지가 보물 같은 자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강력 상수도를 먹는 거에 비해서 연간 110억 원 정도의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는 보물 같은 자원이다. 뭐 항상 그렇게 그 주장을 했었고, 또 왜 우리 상수도 사업단장도 다른 분은 한 72억 원 정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2014년 때까지의 이한수 시장님 시절까지는 이 우리 지방정수장을 적극적으로 뭔가 이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항상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 견학을 가고 정기적으로 그 신흥저수지나 신흥정수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고 시민들이 많이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실 시장님 들어와서는 그 정수장을 견학하는 거라는 것 자체는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되게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인지도 모르시고 그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고 있는지도 거의 모르는 상황 정도 같아요. 그냥 그 힐링하기 좋은 수변 공원 산책길로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현재 계신 상황이다. 시의 정책에 따라서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자원공사 물로 바뀌더라도 그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릴 때 환경부나 그 심의나 이런 것들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물을 마음대로 값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또 시는 주장을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영리를 취하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어떤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그 수자원공사가 이 수돗물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자체들에게 계속 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현재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싼 수돗물, 가장 저렴한 수돗물인 상태인데, 아마 수자원공사 물로 바뀌면 뭐 값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 후에도 이제 수돗물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저희에게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수자원공사가 아주 선한 기업이어가지고 익산시는 우리하고 어떤 협약을 했으니까 수돗물 값을 조금씩만 올릴게요. 뭐 이런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수원 수급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용담댐이 훨씬 큰 물그릇이기 때문에 용담댐이 훨씬 물 자원에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2015년에 기억이 나요. 2015년에 우리나라에 40년 만에 가뭄이 왔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보령, 당진, 서산, 서천, 태안, 예산, 홍선, 청양 우리 가까운 지자체들의 뭐 제한급수도 있었고,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히 그런 제한급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익산시는 단 한 번 단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용담댐이 그 우리보다는 당연히 큰 그릇이니까 물이 많죠. 용담댐 절수율이 거의 지금 막 절수하고 단수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위기 상황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때 용담댐이 26.3% 정도 물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대로 계속 가뭄이 오더라도 2016년 6월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우리 아까 대하, 경천, 동상 이곳은 13.9% 정도 물을 갖고 있었고 11월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담댐이 더 큰 물그릇인 건 맞아요. 근데 용담댐은 아까 여러 도시, 전라북도 7개 도시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 대하, 경천, 동상 이 수계에서 우리 익산시만이 현재 수돗물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다행히 11월이 가기 전에 비가 또 많이 와줘서 해결이 됐습니다. 대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처럼 두 개의 루트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담댐에 100% 의지하고 있다 보면 그 대하댐, 그다음에 경천댐, 동상댐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이제 사용하는 도시가 없어지는 거죠. 수돗물로 만드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는 그래서 대관선수로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어떤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었다. 이게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대관선수로가 하루아침에 오염 위험이 있는 물이라든가 뭐 앞으로 이 가뭄이 오면 대단히 우리가 취약하다라든가, 우리에게 가뭄이 오면 용담도 가뭄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정수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용담댐 물로 만드는 고산 정수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한 여러 요인은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마치 우리 71년 동안 단 한 번 단수 없이 물 공급을 해온 우리 지방정수장의 원수만이 자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너무 이게 좀 부풀려지는 것은 저는 좀 정보 전달에 예국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익산시가 대하, 경천, 동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돗물로 쓰지 말고 다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100% 바꾸라라고 하는 이유로 이 전라북도가 아주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새만금에 물을 가둬가지고 그 용수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용수가 계속 뭔가 오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익산이 수돗물 만들지 말고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100% 바꿔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한 10여 년 이상 주장해 왔는데, 뭐 이건 최근에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이제 전라북도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새만금은 해수를 유통해야지 물이 정화되는 것이지, 여기 뭐 용담댐 일부 물과 이 고산 이런 곳에서 쭉 내려오는 이물로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저는 쏙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흥저수지가 100만 톤 정도의 저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돗물과 공업용수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곳이 잘 유지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신흥정수장인데요. 전국에 지방정수장이 440개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지방정수장이 440개가 70% 정도의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가 대개 댐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정수장을 운영하는 게 38개가 30% 정도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전라북도의 도시는 7개 도시가 100% 수자원공사의 물을 공급받고 있고, 이 7개 도시는 우리와 같이 수자원공사 물을 일부, 그 지방정수장 자체의 물을 일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어떤 전라북도가 상당히 많은 도시가 수자원공사 100%의 물을 받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수돗물이 최고로 비쌉니다. 상수도 통계 환경부의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제가 왜 전라북도가 수돗물이 가장 비쌀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7개 도시가 전량 강역상수도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고 있다 보니까 수돗물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아까 수도요금 현실화율 이야기하셨잖아요. 수돗물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우리는 77원 정도 받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익산의 현실화율이, 그래서 수돗물이 싼 이유가 현실화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현실화율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유는 지방정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최근에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익산시의 행정이. 신흥저수지의 어떤 맑은물 상수원 보호구역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아주 기본 사명이고, 28km 물이 원수가 흘러내려오는 대간선수와 그것에 어떤 오염 위험이 있다면 익산시가 그것의 어떤 오염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을 뭐 지금 막 사유지 땅을 다 사들이고 매년 지금 이게 엊그저께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한 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사유지 공원, 그 신흥공원 주변에 어떤 사유지들을 그동안 매입을 해줬고 계속 이런 공사를 해서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바로 옆에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산책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는 이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호구역 해제까지 할 필요 없이 이 정도의 산책로만 한 것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장소를 개방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뭐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다리를, 예를 들면 우리 영등 6조가 있잖아요. 롯데마트하고 그 CGV 지하, 거기 하루에 한 4-5천 명이 통행합니다. 이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신흥저수지로 넘어가는 이 평일에 제가 생각하기에 100명이나 통행을 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또 뭔가 지금 한 50억 들여서 뭐 보행교를 만든다고도 하고 300억 또 50억 들여서 보행교 만들고, 뭔가 거기를 계속 어떤 그 공원이나 앞으로 뭐 저는 거기 아파트 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유지를 싹 사들여줬고 남아있는 사유지가 있고, 지난 5년 동안 반면에 우리 신흥정수장, 아까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정수장을 계산하는데 제가 지난 5년에 예산, 그 시의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37억을 썼더라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뭔가 더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고 정수장을 개선하는 일에는 5년 동안 한 37억을 썼는데, 그 주변에 계속 공원으로 개발하고 뭔가 거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은 300억 이상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고자 하더라도 이것들이 완전히 전환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좀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본말이 전도된 행정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이런 승인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광역상수도로 100% 전환하겠다, 지방정수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수도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광역용수 전환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좀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랬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지금 정원준 시장님은 2016년에 당선되셔가지고 그때도 또 광역상수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가 자체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현재 정수장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 5월에 광역상수도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2018년에 당선되셔서 또 일관되게 지금까지 이제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고 계신 거고, 그 사이에 익산의 참여연대가 시민정책평가단에게 또 물었는데 그때는 86% 정도가 강력상수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었고요. 6월 7일 날 익산시가 2024년에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202명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찬성 패널만 5명이 있었고 거의 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공무원 주변에 어떤 뭐 흔히 좀 관변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잠깐 그 어떤 설문조사 한 장짜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82%가 강력상수도 전환을 찬성한다.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시민들의 찬성 의견이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를 하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민공청회 자료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 사무실에 그대 저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시민 토론회를 익산시가 이렇게 3번 했어요. 2019년에 시의회가 주최해서 1번 했고 시가 주최한 건 딱 2번입니다. 2019년에 했고요. 2022년에 6월에 환경부로부터 지자체 선거가 있는 그 시절에 광역상수도 100% 전환하는 것에 대한 조건부 아까 그 승인을 받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6월 7일 날 공청회라고 하는 대단히 좀 편파적이고 뭔가 불공정한 어떤 그런 공청회였다라고 하는 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공청회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좀 그런 과정이어서 좀 시민적 합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청회 전에 익산시의 간담회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023년 11월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서 8.1%씩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날 공청회 때는 이 자료는 강력상수도 전환하면 요금이 얼만큼 오르는지는 자료집이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PT로만 발표를 했어요. 잠깐. PT로만 그냥 보여주면서 요금이 많이 안 오릅니다. 5% 인상될 거고 한 21억 원 정도 인상될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1년 동안 수도요금을 받는 돈이 뭐 가정용, 뭐 상업용, 예를 들면 공업용 다 합쳐서 551억 정도 매년 수도요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까 8.1% 하면은 한 7, 8억 되고요. 물류용 부담금이 한 38억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5억 원 정도는 그냥 인상이 되는 거고, 아마 그게 상업용이라든가 공업용까지 합하면 저는 100억 원 이상 정도는 시민들이 앞으로 더 매년 부담을 더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나온 공문에 보면 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들여야 될 돈이 2,086억을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날 그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해서 시가 보고할 때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데 180억이면 된다. 이렇게 그날 보고를 하셨었고, 자체 정수장을 개선하려면 1,697억이 든다. 근데 그 중에 1,100억이 아까 그 28km의 도수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우부부터 우리 신흥정수장까지 관을 묻어가지고 더 깨끗한 어떤 그 원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1,100억은 과거 같으면 그건 농어촌공사가 대관선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한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1,100억은 빼고 생각해 보면 사실 597억. 근데 597억 중에서도 정수장 개선에는 한 300억 정도 들면 정수장 개선이 되는 거고, 많이 봐도 넉넉히 봐도 597억이면 되는 건데 그날은 저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강역상수도로 전환하면 180억이면 되고 우리 자체 정수장 개선하는데 1697억, 아예 새로 지으면 2400억이 들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강역상수도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너무 좀 일방적인 정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좀 아까 시민적 합의를 환경부에서도 요청하셨고, 저는 그러면 이 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물을 먹고 있는 이용 당사자, 그리고 수도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될 시민, 저는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 좀 더, 저희들은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모연 운암 아파트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대피명령과 관련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뭐 우리 정부 정책을 보면 상당히 더 큰 일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까 말까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근데 우리 익산시의 가장 최근에 공론화위원회를 보면 도교육청이 한 거긴 한데, 공립유치원 하나를
저기 오산에 있는 영만초등학교 만들 거냐, 뭐 어떨 거냐. 예를 들면 사립 유치원들이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아주 체계적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 순회 간담회도 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어떤 그 토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결정하니까 사람들이 공립유치원의 필요성과 가치와 또 장점 단점을 이해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후에 만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공개적으로 2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공립유치원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정말 자신이 있다면 왜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요금이 얼만큼은 오를 것 같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자라고 뭔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손진영 의원님하고 시정 질문을 할 때 보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뭐 생수도 한 병 1,000원인데 가정별로 쉽게 말하면 한 5,000원씩 오르면 1년에 한 6만 원 오르는 겁니다. 그 생수도 한 병 1,000원인데 뭐 그 몇천 원 오르는 거 가지고. 근데 저는 이건 시민의 정서와 어떤 그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좀 무책임한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소상공인들 요금은 훨씬 더 오릅니다. 공업용수도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이 부담이 커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담이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수장을 개선하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광역상수도 전환해서 우리 물보다 원수가 조금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드린 대로 물은 과학이기 때문에 원수 기준을 보면 용담댐에 있는 원수와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돗물 원수가 전혀 수질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강물이나 낙동강물보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잘 공개하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수를 만드는 서울시는 막 별의별 거 많이 하더라고요. 수돗물과 관련해서 어떤 시민 참여 네트워크도 만들고 시민 평가단도 만들고, 그래서 자꾸 수돗물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한강물을 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수돗물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요. 근데 우리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이 이 자체정수장을 대단히 이제 필요 없는 정말 골칫덩이 같은 어떤 그런 취급하면서 지금까지 한 8년이 오다 보니까 한 71년 수돗물을 아주 깨끗하게 가장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해오는 그 상수도 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저는 아마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좀 정보를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까 그 6월 7일 날에 엉터리 공청회 한번 하고 강력상수도로 전환하고 가려다가 아까 우리 손진영 의원님도 의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또 하셨고, 또 시민단체들에서도 성명 발표를 하고 하면서 아마 시장님께서 보니까 공론화위원회는 필요 없고 시민 여론조사를 그냥 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도까지 현재 하신 것 같은데, 여론조사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문을 만드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대단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시민들에게 검증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좀 충분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된 공정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